별처럼 빛나는 꿈의 무대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맡은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노페 정로철 해설 그리고 고릴라 강범현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저희가 홍보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홍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홍보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네. 조금만 더 찾아와 주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셔서 관심도가 높아져 저희도 흥이 나고 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조금 더 판이 커지면서 네. 뭔가 조금 보너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링크가 저희 채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많이 찾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그동안 챌린저스 리그를 진행해오면서 2주차부터 쭉 킬순위 선두가 고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경기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디 프리온의 비니 선수가 네. 어제 무려 16킬을 추가 기록하면서 97킬로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 개막 이후 1위 자리를 항상 고수하던 T1의 버서커 선수가 있는데 네. 과연 결과적으로 누가 1등을 할지 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버서커 선수로서는 또 이름만큼이나 또 본인의 성향만큼이나 오늘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 1위 자리 탈환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두 선수가 만납니다. 그렇죠.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매치에서 프레디 브리온과 T1의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T1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팀이 프레디 브리온이에요. 오. 그 경기는 이제 정훈 선수가 애쉬 서포터라는 특이한 픽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렇죠.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그 뱀픽에서도 또 다양한 픽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새로운 버전이 적용됐기 때문에 많은 뱀픽의 변화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더욱더 신선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한 경기도 놓칠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챌린저스 리그, 여러분께 먼저 대개요부터 소개합니다. 자, 2라운드 저희가 콩데이 2월 22일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빠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정말 이 패치, 달라진 패치 버전에 따라서도 또 많은 팀들이 고려하고 있고 팬분들께서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 T1을 잡아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새롭고 새로움에 더 새로움을 더한 시도예요. 그렇죠. 2라운드에 들어서 이 팀이 이렇게 잘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팀들이 잘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 초월 인터뷰가 오늘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가로서의 또 활동을 오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T1이 10승 2패로 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그리고 4위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진짜 6위까지 플레이오프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이 많은 팀들이 이렇게 치열한 과정 속에서 오늘의 경기로서도 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동부리그 6위 한 자리가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대칭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승이랑 패가 약간 거꾸로 해놓으면은 완전 그 대칭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 확실히 뭔가 두 팀이 아예 꼴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치고받고 싸우면서 재밌는 리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10승 2패가 2승 10패로 그러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대진 KT 롤스터와 리브 샌드박스가 맞붙게 되는데 이 대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상위권과 중하위권의 대결인데 네. 사실 경기력만 놓고 보면 누가 중상위권이고 누가 중하위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몰라요. 네, 오늘로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가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겠고 담원기아와 DRX의 대결, 프레디 프리온과 T1의 대결, 농심 레드포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대결, 아프리카 프릭스와 젠지의 대결로 오늘 라인업이 꾸려지겠습니다.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와 하나생명의 경기가 저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둘 다 기세를 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가 과연 오늘 블루 진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한타의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는 안전자산을 챙기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대결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그들이 나섭니다. KT 롤스터입니다. 네, KT 롤스터입니다. KT 롤스터 정말 경기를 보면은 저 딜러 라인이 너무 짱짱하거든요. 예. 오키드 선수랑 빅라 선수가 한타에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선수들 금방 가겠는데?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5G 시대를 이끄는 KT의 기가 인터넷을 체험하는 듯한 오키드의 편안한 안정감,
끊기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정말 이 선수 인터뷰만 들어봤을 때도 진짜 승부욕이 대단하다는 걸 저희가 또 느낄 수 있었고 네. 다양한 챔피언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4패치가 또 원딜이 워낙에 챔피언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글이 조금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역시 만나보니 달라요. 강력함을 오늘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든든함하면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네,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참 이 규베 선수가 등장하면서부터 팀이 좀 안정감이 생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규베 선수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서 시즈 선수도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케비 선수가 또 시즈 선수하고 굉장히 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맞춰서 또 킹콩 선수와 톨란드의 이 캐리력까지 보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아무리 너프했어도 정글은 날아다닙니다. 시즈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즈 선수가 확실히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바꾸면서 자기에 맞는 그리고 팀원에 맞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확실히 오늘도 똑같은 로스터로 뭔가 이제 로스터의 확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잘 조합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틀 고릴라 킹콩의 활약도 오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전적 1라운드 대결에서는 KT 롤스터가 압승을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때가 아마 그 약간 아웃복서 같은 느낌의 네, 플레이를 맞아요. 펼치던 리브 샌드박스였는데 저 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아펠 스레시로 정말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바루스 마오카이 씨도 이것이 좀 섣불렀다. 맞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성바루스라는 카드로 아펠리오스를 상대해보겠다 했지만 그냥 뭐 생각대로 잘 안 되면서 네. 게임이 일방적으로 KT 롤스터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KT 롤스터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지난 전적. 그러나 그때와는 상황도 다르고 어떤 뱀픽의 메타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달라졌을지 두 팀의 준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규베가 있어서 기대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올 정도로 규베는 굉장히 신선함과 동시에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탱커 메타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규베 탱 챔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네. 지금 쓰레시벤이 나왔는데 전 정말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KT의 바텀 하프 선수 정말 잘합니다. 그렇죠. 킹콩이면 빅 고릴라 아닌가요? 고릴라보다는 킹콩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릴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는 이제 어느 선수든 약간 저랑 엮이면은 네. 그 동물 쪽으로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킹콩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킹콩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렐과 쓰레쉬가 먼저 밴이 됐습니다. 카이사와 루시안까지 밴인 상황. 릴리아, CG의 릴리아를 견제를 해줍니다. 네, 돌란드 선수가 루시안으로 대단한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엄청나게 핫해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격 밴이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고 이제 쓰레쉬를 닫으면서 뭔가 징크스 이런 챔피언들에 대한 저격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카이사 티어가 자동으로 올라갔고 물론 그 앞에서 밴을 해서 오늘 원거리 딜러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라핀 밴, 바로 KT가 우디르를 잡아갑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뭐 드레이븐이 등장할 만큼 원거리 딜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이사도 없고 서포밴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챔피언이 나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리스타나 칼리스타 혹은 뭐 이즈리얼 말씀하신 대로 드레이븐 그렇죠. 정말 다양한 챔피언들이 또 저희 리그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즈리얼의 완벽한 가능성, 그것은 가능성을 넘어서 결과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던 어제였지만 이즈리얼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나르와 올라프피. 또 이제 원거리 딜러들이 약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든 라인이든 1티어 챔피언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고 뽑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는 우리 원거리 딜러 뽑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올라프도 그 전에 시즈 선수가 12킬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올라프와 나르를 가져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레넥톤 픽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캐슬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레네톤을 한 번도 안 했고 밴도 5번이나 했었는데 준비를 한 카드 같네요. 이게 상대가 올라프를 고르면서 탱커챔을 고를 경우에 올라프한테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나 선수가 신드라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AD 챔피언인 이렐리아와 루시안을 제외하고는 신드라를 굉장히 잘 다루기 때문에 좋은 뱀픽 같네요. 좀 특이점이 있다면 여전히 3픽 안에 원딜이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원딜을 이렇게 늦게 뽑는 것 사실 최근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그림인데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카이사가 없으니까 이제 모든 챔피언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가
벤 쪽으로 막으면서 선픽으로 어떤 걸 가져갈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또 세나라는 챔피언 자체도 좋거든요. 그리고 세나가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의 그 첫 벤이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세나는 현재 메타에서 정말 좋은 챔피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골라주지. 근데 또 킹콩 선수의 느낌이 뭔가 정말 무서운 킹콩 마냥 달려드는 그림들이 항상 연상이 되다 보니까 네. 세나랑은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두 분의 그 생각도 좀 궁금해요. 사실 쎄쎄쎄 조합으로만 많이 나왔지 세라핀 하나만 뵌데도 나머지가 각계 전투로 출전을 안 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세나가 독단적으로 혼자 나오더라도 좀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세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이템 빌드가 변경이 되면서 충분히 캐리력이 있는 챔피언이고, 세나는 약간 그러니까 어떤 조합, 그러니까 세나를 뽑아놓고 원거리 딜러로 뭐 하이머딩거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네. 세나를 세워놓고 서포터로 뭐 탱 챔피언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조합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야, 하이머딩 것까지는 조금 멀리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못 봤으니까요. 하이머딩 거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 요 최근에 다mon기아가 한번 썼었습니다. 아, 네. LCK 경기에서. 네, 거기서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고, 오. 야, 진짜 강범 해설 말씀하신 대로 원딜벤이 무려 4~5벤에서 4개가 나왔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과연 뭘 선픽할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원딜 개체가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선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야가 자야, 나오면 자야. 사실 세나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자야 상대로 세나가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양 선수들이 준비가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원딜이 많이 밴되면 어. 뭘 하든 그렇게 준비가 됐을 확률은 적거든요. 자, 조금 무난한 선택은 아펠리오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오, 올려봤어요, 드레이븐 또 일단.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아, 형님. 근데 일단 아이콘 가는구나.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LCK에서 룰러 선수는 아펠리오스가 쓰레쉬 없이도 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오, 바루스? 바루스. 네, 이거는- 바루스가 네. 그러니까 탱커를 잘 잡긴 하거든요. 바루스 예. 자체가 이제 올라프나 나르 같은 챔피언을 잘 잡긴 하는데, 아까 근데 결국 생존기의 부재가 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보통 자야하고 바루스 매치업에서 같이 서포터로 나오는 게 탐켄치인데 네. 여기서 또 탐켄치를 고르기엔 또 뭐하고. 그럼 또 레오나를 뽑나요 이러면? 네, 그렇죠. 레오나를 뽑으면서 상대가 라칸을 하면은 어차피 난 레오나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리브 샌드박스에서 보통 레오나 상대로 알리스나 쓰레쉬를 하는데 쓰레쉬가 없고 그냥 손싸움으로 가겠다로 라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자야 라칸이 한 번 더 함께 출격을 하면서 수많은 솔로 부대에게 또 눈물을 선사합니까? 올라타서 기원하는 그림. 아, 참. 아, 어떻게 보면 바루스 레오나도 네. 아, 근데 이 레오나 대 라칸 구도가 네. 그러니까 레오나가 라인전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럴 때 항상 원딜들이 좀 생존기가 좋은 원딜일 때 얘기고, 이렇게 바루스 매치업일 땐 자야라칸 입장에서 바루스를 노리기가 또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매치업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 참 LCK CL 이 원거리 딜러 나오는 종류가 정말 데이터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벤이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오, 신선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부패 사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풀렸을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잡아먹을 것 같지만, 한번 말리면 뚜벅이가 뒤로 도망갈 때는 이거 생존기가 없다? 너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바루스 같은 경우엔 잘 컸을 때는 상대를 녹일 수 있지만, 애매하게 컸을 때는 들어오는 상대를 녹이지 못하면서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세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루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아, 커플을 뽑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시고 커플 쳐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뭐 호흡을 맞춰봐야 알겠고, 오키드 선수의 바루스이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플레이는 오키드가 최고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챔피언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바루스까지 이제 활용을 하면서 5개의 챔피언이 되겠는데, 아, 저 정말 궁금해져요. 올라프 상대로 바루스가 좀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오호. 올라프가 잘 크면 그냥 궁 키고 뛰어와서 그냥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그렇죠. 라칸이 올라프를 타고 가가지고 궁극기로 W 한번 띄우고. 자, 어떻게 보면 우디로로 보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라인을 어떻게 관여할지도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팀의 대결 지금 만나보시죠. 소환사의 협곡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로스터가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패치가 된 이후로 사실 우디를 상대로 올라프가
쓸만한데 별로 저는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시즈 선수가 사실 패치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약간 관전 포인트가 총 3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빅라 선수의 신드라가 라인전에서 나올 때마다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라인전을 잘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말씀 주신 대로 시즈 선수가 최근에 또 POG를 2연속으로 타면서 엄청난 맞습니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너프가 된 올라프로도 과연 성장을 잘해서 게임을 부실 수 있는지.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바텀 듀오의 라인전이겠죠. 아, 바텀 듀오의 라인전. 뭐 라칸자야 커플을 상대하는 바루스와 레오나. 레오나도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루스가 유성을 들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포킹을 섞으면서 게임을 하겠다라 거리 자체를 벌리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레넥톤까지 합류해서 5대4예요. 이거 오, 초반 인베이드 뽕이 근데 안 될 것 상황에서 같... 라칸이 W 싸움이 길어지는데요. 톨랜드까지 합류를 하는 상황. 시즈를 노려주는데 시즈. 일단 시즈 살아할 것 같은데요? 시즈 살았고 맞습니다. 자, 부시 이용해서 살아서 가서 킬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초반 자 상당하게 체력 딜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올라프는 땡큐 아닙니까? 올라프는 피가 없으면 네. 레오나가 끝나지 전멸 않았다. 없거든요? 하프를 노리는데 그래도 힐러 한번 버티고 회복까지 사용했습니다만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게 포킹 바루스, 그러니까 유성 바루스라서 사실 맛 딜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갉아먹는 챔피언인데 인베이드 싸움에서 결국에는 크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1레벨의 강력한 자야 라칸이 좀 재미를 봤네요. 그렇죠. 자, 자야락한 출발이 좋고 이렇게 되면 생존기가 없는 바루스가 조금 시작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포킹 바루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라인전을 주도권을 잡으면서 집 타이밍을 먼저 잘 잡고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1레벨의 주도권이 날아가면서 힘들어진 것도 있고요. 또 문제는 레넥톤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었다가 탑에 순간이동으로 복귀를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규베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순간이동으로 돌아왔을 때 제어와드를 받고 포탑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하면은 우디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탑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KT 입장에선 그래도 라카니키를 가져간 것이 다행이다라고 해석을 해야겠고. 아니 이거 기분이 너무 나쁜데요? 시즈. 아니 이게 또 그 Q 스킬의 큰 늑대가 앞에 또 뺏기면서 오늘도 저 아이콘이 나왔네요. 가정 타이밍이 날카롭게 들어오면서 또다시 기분 좋을 때마다 나온다는 버팔로가 등장을 합니다. 시즈. 야 저거는 근데 기분 진짜 좋죠. Q 견제구로 딱 던졌는데 큰 늑대가 갑자기 경험치와 돈이 들어오고 척! 요렇게 카정 치면 정글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디르 입장에서 진짜 답답할 거예요. 우디르는 원래 좀 정상적으로 정글링을 시작해서 풀캠프를 빠르게 도는 걸로 힘을 많이 쓰는 정글러인데 1렙 인베이드 싸움으로 정글링 안 그래도 느려졌는데 카정까지 당했다. 이건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적과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리브 샌드박스보다는 KT 로스터가 한 수 위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전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나 리브 샌드박스가 최근에 2연승 4승 중에 2승을 최근에 몰아서 하면서 분위기를 살리고 있었던 것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초반부터 설계를 그러니까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득을 보게 되면서 바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라인전을 초반에 유리하게 했었기 때문에 네. 위쪽 바위개를 올라프가 먹으니까 우디를 주기 싫어서 자기들이 먹고 집을 가는 모습이라 양바위개 이렇게 되면은 리브 샌드박스가 다 먹게 됐고 그렇죠. 지금 바텀 같은 경우에는 바루스 레오나가 라인을 밀고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포탑 앞에서 자야라칸이 라인을 걸어놓고 정글러가 갱을 오면은 또 이거 생존기 없는 레오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즈도 본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글링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개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시즈의 성장세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OG 이유도 있지만 챔피언 구성상 바루스 레오나 딱 떠오르는 게 올라프한테 취약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떠오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탑 쪽에 규베 선수가 워낙에 1대1 라인전을 잘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일단 방치해두고 바텀 쪽으로 힘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좀 많이 웃어줄 것 같아요. 혹시 미드 같은 경우에도 라인전 톨란드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네. 오리아나 대 신드라 사실 가장 정석적인 매치업이다라고 봐도 무관한데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신드라랑 오리아나 구도 나오면은 1레벨부터 진짜 포션 다 쓰면서 서로 때리거든요. 난타전. 근데 이번에는 이게 1레벨에 인베이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때리지 못하고 그냥 무난하게 라인전 그냥 반반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결과적으로 오리아나가 좋죠.
그 약한 타이밍이 결국에 지나갔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리브 샌드박스가 흐름이 너무 좋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디르의 성장이 필요로 한데 우디르는 말려서 지금 캠프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어려워요. 여러모로 좋은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드래곤까지 먼저 가져가는 리브 샌드박스. 아 욕심쟁이에요. 이것도 바이게 나오는 턴이다 보니까 시즈 선수 지금 핑 찍고 막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냥 네 건너서 막으러 갔는데 이거 우디를 먹고 도망갈 수 있나요 이거? 이게 근데 어중간하게 다 정리 안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상. 또? 아 우디르가 3레벨이에요 3레벨. 카정 여기까지 들어와서 가져간 건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우디르가 3레벨까지 피닉스 폼을 2개 찍지 않나요? 네. 또 뛰어가요. 또 네, 다시 한 번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 스킬을 안 찍는데 네. 아무래도 바이게 먹고 싶어서 찍은 것도 아까 1레벨 싸울 때 찍었네요. 아 첫, 그래서 첫. 정글링이 오! 더 느리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싸움을 이기면은 진짜 더. 도망가야 이거 돼요? CG가 몸으로 좀 많이 와, 맞아줬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이거 둘 다 근데 그 와중에 도끼를 CG 주시? 하나 내리고 아 자 같이 갔습니다. 2대1 교환. 이거는 KT가 엄청난 이득입니다. 네. 만약에 이 싸움이 없이 지나갔으면 그러니까 시즈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미드라인 밀어놓고 저 칼라이브리 또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우디르도 킬 스코어를 올렸고 덕분에 캠프도 지켰고 미드 쪽에선 1킬 1러시로 굉장히 좋은 모습. 정확히 말씀드리면 확 굴러갈 수 있었던 상황을 제어하는 역할까지 이번에 되는 싸움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주문자결 데미지 포탑.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먼저 노렸는데 보니 선수 여기서 갈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턴하는 게 조금 잘했네요. 네. 그렇죠. 이야. 전멸로 들어가면서 자, 잡아냈고 자, 그 대가로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야, 하프 선수가 불리한 와중에서도 합류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저희가 아까 지나갔는데 장면이 그 자야라칸이 커플 집을 가려다가 네. 타워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편안이라고 갈라주셨어요. 둘 사이 갈라놓는 그림을 또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타워님께서. 네. 타워 잘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줍니다. 자, 바텀에서 오키드도 지금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끌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텀 쪽에 원래 올라프가 개입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올라프가 한번 흐름이 끊겼고. 이거 예. 규베. 왜? 오, 캐슬이 메가나라! 가는데 캐비가 오고 있거든요. 개슬. 와 메가나르 되기 전에 그냥 죽여버렸네요. 순간적으로 각을 본 겁니다. 이거 자, 캐슬. 미드도 아니, 지금 일하고 톨랜드. 있어요? 또 위험하죠, 톨랜드. KT가 그 불리한 와중에 다 해냈죠? KT. 탑미드에서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서 자, 두 번의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 리브 샌드박스가 쌓아왔던 이점들이 순식간에 상쇄가 됐습니다. 진짜 성벽의 캐슬. 이게 순간이동이 없었던 레넥톤이었기 때문에 라인전에 굉장히 고통이 느껴졌었는데 그러니까 규베 선수가 순간이동 아끼면서 라인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따라잡게 됐고요. 규베 선수가 아마 어제 경기에서 솔로킬 2번이나 땄었죠? 맞습니다. 규베가 솔로킬을 굉장히 자주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규베를 상대로 캐슬이 한 수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결국 그 순간이동의 이점을 못 굴렸던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순간이동의 이점이 있었을 때는 이것도 야오르네요. 와, 됩니다. 본이 돼요 지금. 저 스킨이 원래 좀 야고르긴 해요. 보면 네. 야고르인데 저렇게 그냥 먹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니까 거의 날치기 당한 거거든요. 특히 거북이 때보다 곰일 때 살짝 얄미운 듯한 손 휘젓기가 그렇죠. 매력적이죠. 야 이거를 이게 사실 메가나르 변신 때까지만 좀 끌고 갔었어도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순식간에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이게 레넥톤이 Q 스킬이 빠져서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메가나르 변신이 곧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순간적인 그 전멸 W 스킬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역킬을 냈네요. 자, 전멸로 달려들다 보니까 사실 규베 입장에서는 캐비가 오고 있고 좀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전멸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탑에서 솔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라칸이랑 올라프가 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와 이게 포킹 바루스가 결국 그러니까
여신의 눈물이 갖춰지면서 어느 정도 마나만 있으면은 계속 스킬콜마다 돌리면은 자야 같은 경우엔 정수약 태자가 나오기 전까지 마나랑 이런 스킬이 부족해서 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원래 그리고 또 자야가 포킹 예. 그래서 각보죠? 한번 노려보는 근데 와드? 이게 또 원딜이 제외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야가 일반적으로 포킹 챔프들한테 약하다는 평가를 받긴 하거든요. 근데 네. KT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올라프가 상대 바텀 듀오 상대로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갱을 왔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갑자기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했고요. 자, 미드의 전령을 풀어주면서 2대스로 조금 어려운 게임을 끌고 나가고 있는 톨랜드에게 다시 한번 부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슬 선수만 순간이동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리브 샌드박스가 원래 이제 바텀이랑 정글이 상대 바텀을 죽이기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압박을 해주면서 용을 조금 편하게 챙겨갔어야 됐는데 나르가 이제 그 전에 솔킬을 당하면서 순간이동 빠졌기 때문에 쉽게 주는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KT 이건 뭐 인터넷 라인 복구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많은 이점들을 챙겨주고 있는 순간 한 3분여였습니다. 네. 후속 대처가 좋았네요. 예.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걸 빠르게 복구해준 KT. 전화위복의 정석이죠. 그렇죠. 어우, 또 와 진짜 센데요. 아파요. 이게 또 강화 Q가 버프가 돼가지고 이거 상황에 따라 W 키고 Q 맞으면 또 빈사 상태 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걸어보나 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신드라가 먼저 라인을 밀고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궁을 써봤는데 뭐 정화 뺀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화는 조금 늦게 돌잖아요 궁극기 게. 그렇죠. 근데 진짜 의외의 지역이 방금 캐슬이 규베를 상대로 만들었던 솔로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정말 이 캐슬 선수가 결국에는 나르를 보고 레넥톤을 뽑은 거긴 하지만 네. 자체적으로는 분명 나르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 주도권 잡아주고 있고 이거 3인 다이브 덕분에 순식간에 이런 기회도 왔어요. 근데 이게 메가 나르기는 한데 신드라가 지금 좀 세거든요. 자, 뒤로 한번 밀어주면서 앞쪽으로 규베가 거꾸로 달아납니다만은 자, 일단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 메가나르 풀렸죠. 점프! 반대로 넘어서 드리블이 될까요? 시간을 오! 최대한 좋아요, 끌어주고 규베 좋아요. 좋아요. 규베 좋은데 여기서 묶이고 자, 시간 끄는 동안 어디서 이득을 좀 봤을까요? 그렇죠. 많이 미드. 보고 있습니다. 미드에서 보고 포탑에 있고 바텀도 바텀까지 다이브 이루고 아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또 레넥톤이 순간이동 봐주면서 라인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규베 이 정도 끌어줬으면 좀 만족스럽게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덕분에 미드 바텀 쪽에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물론 잡힌 거는 뼈 아프기는 한데 그러니까 항상 규베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힘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인데 그렇죠.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규베가 살기까지 했으면 레전드. 큰일. 그러면 바로 이제 콜업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규베 콜업. 자, 오늘도 또 콜업이 또 몇 번 정도 우리 팬분들을 열광하게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좀 해보니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글로벌 골드는 조금 KT가 1000골드 정도 600골드 정도 앞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올라프의 성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올라프가 잘 커야지만 상대 주요 챔피언들을 억제할 수 있고 만약에 잘 못 크게 되면 한번 전방위적으로 노려봤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집 갔다가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미드에 한번 들렀다가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라칸이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스 레오나가 한번 공격 타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포킹해야겠죠? 라칸 궁극기 없으니까. 자, 2킬의 빅나와 2데스의 톨란드를 잠시 지켜보셨고 자, 탑라인 쪽을 한번 좀 풀어주려고 CG도 계속 각을 보는데 자, 완벽하게 원하는 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아까 이제 노페 해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라프의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른쪽 조합을 봤을 때 이니시를 걸려면 올라프가 맞으면서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올라프가 크지 못하면 이니시를 걸어줄 수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러니까 포킹 바루스가 거리를 재면서 포킹을 하는 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올라프가 못 커버리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공동 2위를 달리면서 8승 4패를 랭크하고 있는
자, KT 롤스터와 리브 샌드박스는 반대로 앞서 말씀하신 데칼코마니 4승 8패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분명 잘해주고 있었는데 네. KT가 이 8승 4패의 이유를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전령까지 챙기면서 다음 미드 안타, 미드 쪽 철거, 그리고 이제 곧 나올 대지용까지 아무래도 KT가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전령을 한번 풀어놨기 때문에 요번 전령은 타워 철거까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는 상대가 전령을 언제 친지 몰랐기 때문에 자야는 솔직히 와도 늦었기 때문에 저는 바텀을 미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야가 미드에 합류를 하면서 바텀은 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대가 미드의 전령을 압박하면서 미드를 깨면서 용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전령을 미드에다 풀어주면서 말씀하신 스토리대로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이 스토리가 안 이어지게 하려면 저 뒤에 보이는 칼날불이 와드 쪽에 나르가 디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니시 열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확실하게 이니시를 걸 만한 약간 근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도 좀 불안불안한 거죠. 예. 무서워요. 신드라도 잘 껐고 포킹 바루스한테 한 번 잘못 맞기 시작하면 또 그게 고통이기도 하고요. 또 레오나 우디르가 앞라인을 단단하게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톨란드. 네, 일단 오리아나 그래도 우디르가 지금 갈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텔 타고 미드 쪽으로 캐슬도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톨란드가 이게 순간이동이 없어서 근데 이거 빨리 나오고? 규베 몰린 상황에서 녹아요. 마방이 메가나르. 없거든요? 체력이 좀 많이 빠졌고 메가나르 규베 잡혔고요. 규베 잘려요. 시즈 안 돼요 이거. 아니 시즈까지 시즈 화났어요. 시즈까지. 이러면 드래곤은 물론이고요. KT가 다시 한번 또 큰 득점타를 성공시킵니다. 진짜 보니 선수의 그 첫 시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 오리아나가 미드라인 쪽에서 슬쩍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체크하자마자 달려들어서 네. 진영을 붕괴시켰고요. 그 다음 상대가 들어오는 거 잘 받아치면서 흐름 잡다가 조금은 삐죽 남아있던 구배 선수를 노리는 플레이가 일품이었네요. 자, 순식간에 또 골드도 그리고 용스택도 쌓아나는 데 성공하고 있는 KT 롤스터.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냈어요. 오리아나 밀어내면서 팀원 간의 합류를 못하게 만들었고 충격파까지 소진을 시켰고요. 규베 선수가 어떻게든 앞라인을 지켜주다가 이런 식으로 잘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디르가 오리아나를 쫓아갔을 때 오히려 이제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4명이 있었잖아요. 리브 샌드박스가. 그래서 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보니 선수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이 자야락한 킹콩 케비 두 선수가 조금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가 사거리가 긴 조합이다 보니까 자야 같은 경우에도 저항의 비상이 있어서 상대에게 물렸을 때 받아낼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앞무빙하면서 같이 싸움에 합류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미드나 탑이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바텀 쪽으로 좀 기대치가 몰릴 수밖에 없는, 정글과 바텀을 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자격의 발톱 레넥톤. 근데 탑이 2렙 차가 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르가 사실 시작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캐슬 선수가 그만큼 플레이를 잘해서 그걸 메꾼 게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그 솔로 킬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요. 그렇죠. 솔로킬은 진짜 그냥 뭐야 솔로킬이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여파가 워낙에 큰 그렇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규베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KT 롤스터 탑 쪽으로 힘을 모아주고 있고요. 이거 네프페아슬. 와, 데미지. 아프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저게 이번에 버프된 강화 WQ거든요. 네. 자, 뒤쪽으로 규베가 체력 관리가 안 되자 뺄 수밖에 없어요. 4대4 싸움 탑에서 자, 무난하게 1차 타워를 얻어내는데 성공하는 KT 롤스터. 결국 그러니까 탑 1차까지 내주긴 했는데 바루스의 전멸을 뺐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 용, 네 번째 용에서 그러니까 라칸의 이니시를 통해서 바루스를 잡는 그런 그림을 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범 해설 짚어주신 대로 올라프가 안무빙 치면서 라칸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프가 지금 잘 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킹콩 선수가 좀 더 앞쪽으로 전진 배치를 하고 라칸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역시나 중요해 보이고요. 한동안 다음 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수그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베 선수의 POG
이야기를 받는 날이 온다면 좀 한번 인터뷰로 큐베 선수의 어떤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든든 선수도 두두와 좀 아이디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좀 준 바가 있었는데 전멸이 없거든요, 레오나. 레오나 하프를 끊을 성공합니다. 미드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여기서는 상당히 좋은 꽁킬 같은 느낌의 언제든지 꽁킬은 환영이죠. 그렇죠. 물론 뭐 오브젝트로 이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서 네네. 엄청난 이득은 아니지만 결국에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든 킬이니까요. 값집니다. 자, 바텀 라인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 큐베. 레넥톤도 바텀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바루스랑 레넥톤만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신드라도 성장이 정말 잘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올라프랑 나르는 AD도 신경을 써야 되고 AP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템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뭘 가야 되지? 누가 더 잘 컸지? 라고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대등하게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르 아이템을 보시면 사실 신드라한테 거의 그러니까 원콤? 그렇죠. 다 맞으면 그럴 수 진짜 있어요. 예. 거의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역병의 수정까지 사서 사실 마방을 올린다고 그렇다고 막 데미지가 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고통스럽습니다. 자, 하프와 보니가 상대 블루 정글 쪽까지 진출을 해서 관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바텀에서 1차 타워를 KT 로스터가 철거하는 데 성공을 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일단 KT가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레넥톤이 자객의 발톱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 좋다는 평을 받는 아이템이긴 한데 나레는 반 원거리 반 근접이고 또 탱 아이템을 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은데도 여유 있게 갔습니다. 자, 톨랜드가 탑으로 자리를 잡고 자, 탑의 1차 타워를 리브 샌드박스도 얻어냅니다. 뭔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용 전에 레오나 흑점 폭발이 빠진 거라서 궁극기를 하나 소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규베 일단 레넥톤 발견했고 그러면은 자객의 발톱.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흑점 폭발 없고 자객의 발톱 빠졌으면 이거 기회거든요. 그렇죠. 사실 리브 샌드박스가 최근 붙어볼 만한 가장 좋은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 바루스가 전멸이 없거든요. 네. 네. 올라프도 전멸이 아직 있고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안무빙을 쳐줘서 이거 지금 바루스 궁극기도 빠졌고요. 싸울만해요. 일단 나르가 계속 분노를 쌓아가면서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신드라의 스킬이 한번 빠졌을 때 앞라인이 그냥 화끈하게 들어가주면서 어느 정도 상대를 밀어내줘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히 좋은 타이밍인데 용을 규베. 앞두고 와 큐이 그러니까 적군화해를 맞았는데 반피가 나왔어요. 메가나르 네, 이번에 메가나르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유일한 승부처입니다. 지금 이거- 안 싸우면 그렇죠. 기회 없어요. 그리고 톨란드 근데 선수도 캐슬이 대로 돕니다. 대로 만화가 돌아요. 많이 달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드래곤 이거 주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렇게 되면 무난한 3용과 함께 상도 밀어냈으니까 그렇죠. 신드라 이게 빅나 선수가 진짜 중간중간에 접근화의 적중률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데미지가 너무 아프게 들어오니까 체력 관리가 안 돼서 미처 좀 물 생각을 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상대가 거리를 좁히면 빅나 선수가 적군화해로 때려주면서 데미지 넣고 바루스는 편안하게 포킹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걸어야 되는데 걸기에는 올라프랑 나르가 뭔가 들어가다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 조합의 차이라고 할까요? 리브 샌드박스는 초반에 잘 굴렸어야 됐는데 KT가 그 와중에서 이득을 보면서 KT가 게임을 잘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킹콩 선수가 좀 안무빙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만약에 자야가 뒷포지셔닝을 잡았을 경우에는 시즈 선수나 규베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앞으로 들어갈 때 딜러진의 지원이 화력 지원이 좀 늦어진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좀 들어가기가 무서워지는데 만약에 자야가 내 옆 라인에 같이 서져 있으면 전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두려움이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라도 좀 안무빙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 같은 방식의 게임이 진행이 되면 KT가 지금 원하는 흐름대로 쭉쭉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캐슬이 한 번 더 노려보고 있어요. 마치 날강의 악어가 누군가가 강을 도와하기 기다리는 것처럼. 결국 자야가 이제 안무빙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거리 딜러 같은 경우는 한타 때 포킹을 맞고 싶지 않아서 뒤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할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가 저 스킬을 피하면서 앞으로 같이 들어가줘야겠지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리브
샌드박스가 좀 근접하게 골드도 따라잡고 상황도 괜찮았습니다만은 한타를 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게 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승부의 향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싸움만 열면 됩니다. 싸움만 하면 그래도 나쁘지 이거는- 않거든요. 리브 자, 샌드박스. 네, 합류 W 싸움. 나왔어요. 시즌 진입각이 락한궁이 빠지면 좀 애매해지기는 하요. 용은 그냥 주고 레드를 두고 이렇게 혈투. 일단 근데 부패 사슬은 뺐거든요. 근데 이게 신드라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서로 약간 감정적이에요 지금. 좀 폭발 빠졌고 서로 지금 네 감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용은 줘도 레드는 못 준다. 네. 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다행이죠. 그래도 올라프가 챙긴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KT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킹 각에 있어서 계속해서 빅나 선수의 위치도 인상 깊기도 하고 네. 오키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대한테 이니시거리 안 주는 선에서 포킹 약간 좀 얍삽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로 다가서다라는 표현으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또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렇죠. 아, 정말 열받게 게임 하네. 열받게 하네 진짜. 와 어떻게 게임을 저렇게 하냐. 약 오른다. 약간 이런 표현이 그렇죠. 극찬이거든요. 얍 하고 이제 삽을 딱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네. 뭔가 특수 기술을 사용한 듯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원래 이제 포킹 조합을 다룰 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에게 내 땀 냄새가 섞이지 않게. 네. 조금 거리 두면서 네, 정말 최대한 상대하고 거리를 두면서 플레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승리를 부분에서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오키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저 신드라의 그 훈련한 힘이죠. 궁극기. 궁극기가 저는 라칸이 맞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르는 솔직히 맞으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맞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라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신드라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맞고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란 팀의 또 포탑이 서포터의 파괴되었습니다. 마음인데 네. 동감합니다. 정글로서는 그래줘야죠. 아. 정글 입장에서는 뭐 서포터야 나가라. 너를 받고. 기묘한 것은 리브 샌드박스가 라인이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몰려 있고 힘겹게 정글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가 안 벌어지고 되려 살짝 가까워졌어요. 1000골드 미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네,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거 네. 맞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4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만약에 뺏기면 포킹 조합 상대로 만약에 이걸 주게 되면 싸움 여는 입장에서 좀 부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방금 결국 말씀하신 대지용이 들어왔을 때 사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그때는 강제 한타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충분 조건을 잘 갖춰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리브 샌드박스는 상대가 이제 대지용의 영혼을 먹게 되면 싸움을 걸 때도 상대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저는 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메가나르 됐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안무빙을 치면서 이거 레이터 걸렸거든요. 이거 위치 찾았어요. 저 레넥톤 캐슬의 위치 받고 일단 규벤 메가나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리브 샌드박스 급하거든요. 이게 하프 체력이 꽤 빠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도가 잡히는 건 나쁘진 않아요. 메가나르가 있을 때 이거 근데 달려야 본인을 되고 누가 막혀주면 KT 는 본인 요거 하나 정도 줘도 본인 되잖아요. 본인, KT 는 본인, 줘도 본인. 되는데 먹었어요. 뺐어요. 본인. 들어왔고 본인을 본인을 시즌은 일단 빼야죠. 탈출. 자 타겟팅이 살짝 엇갈려서요. 왔다 갔다 했고 용은 먹었습니다. 욕 먹고 빠집니다. 자기 발톱. 용은 진짜 먹었어요. 적구나해. 도망. 네, 가야. 이거 물렸어요. 가야. 이거 돌포랑 빠져주고. 자 이걸 여기까지 가잖아요? 와 숨막히는 한 번 물렸던 상황이 지금 여러 차례 대형 싸움으로 번질 듯한 들불이 여러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시간 벌었습니다. 잘 벌었죠. 사실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요 정도 용은 내줘도 됐었어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는 절대 줄 수 없는 용이었고 요걸 바론으로 용 주고 바론 먹자? 근데 이게 조합. 그렇죠. 조합이 이게 포킹 바루스, 그렇죠. 구성 바루스는 사실 바론딜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쉬워서 한번 이건 쳐볼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시도는 했으나 아마 먹었다는 소식이 30분 40초 정도 됐었어야지. 그렇죠. 들어왔을 듯한.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한테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방금이. 이 방금 포킹 바루스의 힘이 정말 최고치일 때 이 타이밍에 용을 상대 거를 뺏어서 다시 한번 5분 가량을 벌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5분 뒤에는 자야가 아이템이 좀 더 나올 오히려? 거고요. 반대로 결국 리브 샌드박스도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벌긴 했지만 마무리를 아직 짓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나르가 붙는 타이밍에 저는 싸움을 계속 유도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가
신드라가 전멸을 쓴 거를 봤기 때문에 레넥톤도 전멸 쓴 거를 봤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메가나르 타이밍에 어느 정도 상대를 불러내서 싸움을 여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아, 이 두 팀의 대결도 결국에는 한방 싸움으로 가네요. 이제 이거 슬슬. 합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부르는 거죠? 바로 이게 눈치만 상대가 좀 늦게 차리면은 순간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데미지 수정구가 빨라요. 지금 쿨이 없어서 수정구가 보니가 와요. 보니가 와서 이러면 일단 먹을 체크. 것 같은데요? 먹기 직전인데 먹기 먹었어요. 직전인데 이거 일단 먹었어요. 먹었어요. 살짝 먹었고 고민되는 바로, 타이밍. 바로. 살짝 고민되는 타이밍. 먹었고 먹고 도망, 케빈 도망. 먹기 먹고 빼야 살아서 돼요. 가야 돼요. 도망가야 살아서 돼요. 만나자. 도망가야 돼요. 역습. 아 근데 오. 이게 홍이 되나요? 파워. 하프가 들어가는데 홍이 안 이거 됩니다. 이러면 다시 뚫고 들어가요? 와, 셰프리 아직 돌고 있고 규베 한탄 버텼어요. 일단 킹콩 뚫어야 패스. 되는데. 거긴 안 됩니다. 자, 자기가 캐스트를 달려들고 와, 앞쪽 말아서는데 와. 이거 리브 샌드박스 규베 끊기고 좋아요. 잘 싸웠습니다. 와 자야가 자기개발톱으로 들어온 레넥톤을 저항의 비상으로 순식간에 흡수를 해주면서 잘 싸웠습니다. 바론도 먹었고 3대1 교환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리브 샌드박스가 너무 좋은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죠?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고 그렇죠. 일단 싸움만 하면 좋은 게 리브 샌드박스거든요. 그렇죠. 또 하프 선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빅라 선수 포지션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신드라가 조금 멀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캐스 선수가 노리고 있었는데 자기개발톱을 날아갔는데 저항의 비상을 쓰면서 흡수하고. 아 근데 방금은 캐슬 선수가 좀 아쉬운 거는 네. 오리아나가 전멸이 없어 오리아나를 노려주는 것도 좋아 보였는데 네. 아무래도 또 자야가 지금 성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야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자야는 거의 4코어 가까이 갔고 오리아나 이미 4코어고 그러니까 탱커 챔프들 이제 우딜 같은 챔피언들은 2코어 타이밍의 전성기인데 이미 상대 딜러진들이 3, 4코어가 넘어갔으니까 또 힘이 빠졌고요. 그렇죠. 레넥톤도 자기 개발톱을 갖기 때문에 한타에서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졌고 자, 지금 상황은 일단 바로를 두드리는 선택도 너무 좋았고 자, 상대가 다가설 때 우회하고 있었던 캐슬 그리고 빅나가 조금 멀어져 있는 타이밍에 적재 타이밍 사실 리브 샌드박스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싸움이 물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다시 이거를 흐름을 본인 흐름으로 오. 확실히 가져왔고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전멸 빅나, 없어요? 빅나 끊기면 와, 이건 큰데요. 현상금 플러스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현재 2위 리그 2위 달리는 8승 4패 KT를 이렇게 압박하면서 밀고 들어오나요? 정말 노데스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빅나였는데 예. 폴란드가 이걸 잡으면서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움 거는 게 이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킹 바루스는 결국에는 싸움을 꽝 해서 이길 수 있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라인전 할 때 톨랜드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톨란드 선수 최대한 버텨주고 있었는데 그 버티던 힘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 저기 이제 포킹 바루스라는 챔피언 자체는 바텀이 투자를 안 받으면서 우리가 라인전을 그냥 유리하게 할게라는 픽이기 때문에 탑이나 미드나 정글에서 어느 정도 후반이 갔을 때 뭔가 좀 강력한 챔피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네. 레넥톤 자체가 초중반에 잡긴 했었지만 후반에 갔을 때는 레넥톤이란 챔피언 자체가 존재감이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게임이 길어지니까 이러면 또 리브 샌드박스가 조합이 좋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슬슬 미드로 돌면서 미드 2차 타워까지 얻어내고 빠르게 기환에 성공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분위기 지금까지 리브 샌드박스 쪽으로 슬슬 기울고 있는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도하는 사용. KT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리브 샌드박스 이번에 막으면 진짜 승기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KT 같은 경우에 먹으려다가 그러니까 한타를 다 져버리면 또 끝날 수가 있거든요. 게임을. 그렇죠. 아직까지도 한방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자, 336 균형을 그래도 맞춰. 오, 포킹이 세요. 야, 확실히 세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게 이거 규배 싸움이 안 선수가 됩니다. 앞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규배 선수가 안무빙 필요해요. 리브 샌드박스 막고 와, 있으면 안 돼요. 가라킹콩 규베 와, 먼저 진짜 들어갔고 어려웠어요. 근데 잠깐만요. 시즈가 좀 너무 순식간에 정리가 됐거든요. 캐슬. 시즈가 캐슬 살아나요? 캐슬이 이걸 버텨요. 이러면 포킹. 자, 규베도 체력 관리. 일단 캐스 선수 집 갔다가 순간이도 또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정글이 없어서 용 버스트 안 돼요. 안 5대 돼요. 3대 아, 5대 3대. 자야. 근데 넘어가야 돼, 뺏었어요. 넘어가야 자야가 이걸 뺏었어요. 자야가. 네. 자야가 용을 이만큼이나 셋이라도 살아서 도망가면 자, 불행 중 다행. 그렇죠. 우디르가 아마 강타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봤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사용 막았습니다. 기사 회생이긴 합니다만 사용은 안 좋지만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둘을 끊긴 사이에 미드 2차 타워까지 밀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KT 롤스터. 아 근데
그래도 저는 사용을 KT가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 우디르가 강타가 아마 여기서 올라프를 죽이기 위해서 썼던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포킹 바루스 WQ 진짜 세네요. 와. 네 여기서- 강타가 여기서 썼기 때문에 예. 아, 진짜 말씀대로 강타 쿨이라는 걸 정확하게 체크를 했고 한번 깃털 모아서 자야가 이스킬 와. 와, 이걸 킹콩이 뺏어냅니다. 시즈 없어도 내가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지. 이걸 모아서 한 방으로 그렇죠. 드래곤을 뺏어내면서 3-3용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리브 샌드박스. 아, 근데 여전히 킹콩 선수의 포지션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사용을 끊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상황이고 네. 저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거리 딜러 간의 경쟁 구도에서 평타 스킬이 좀 더 활동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킹콩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템이 뜰수록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거리 파워가 올라온 현재 리브 샌드박스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엔 이 평타를 때릴 수 있는 환경을 짜는 게 중요한데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주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또 공교롭게도 저는 징크스를 잘 믿진 않습니다만은 스틸을 또 당한 쪽이 네. KT 롤스터라는 것이 아, 이게 뭐 흔히들 리브 샌드박스는 참 스틸을 안 당한다. 특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이기 때문에 금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KT는 뭐 워낙 또 와이파이를 또 같이 공유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또 함께 비밀번호 네. 맞추시는 분들도 많고요. 역시 오늘도 와이파이를 함께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자야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맞기 전에 어느 정도 그래서 약간 옛날에 자야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고성현 사포를 가면서 먼저 때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돌풍으로 거리를 어느 정도 좁히면서 상대를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적군화의 데미지. KT의 어떤 지금의 아직까지도 강점이 살아있는 것은 이 포킹으로 한타 붙기 전에 그냥 반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최대한 포킹. 신드라 바루스 스킬을 활용해서 싸움을 열지 않는 선수가 상대 체력을 깎아줘야 되고요. 체력만 깎게 되면 시야 주도권이나 푸시 주도권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에서의 시야 압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요. 지금 뭐 차이나는 2000골드 지금 40분에 가까워지고 있는 38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2000골드 정도는 차이 의미 없고요. 결국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조합의 차이, 그러니까 조합의 강점을 누가 잘 살리냐에 따라 그렇죠. 게임이 갈리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상대가 멀리서 때릴 때 잘 걸어야 되는 거고 KT 입장에서는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피를 깎아 놓으면서 오브젝트 들어가서 계속 상대의 피를 까주면서 뒷타이밍을 잡게 만들고 그걸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오브젝트 앞에서 포킹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사하느냐 KT의 과제.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자야가 암무빙을 칠 수 있는 상황을 얼마만큼 만들어주느냐. 그렇죠. 정화도 있는 자야기 때문에 오리아나 쉴드 받으면서 앞도비 또 치는 거 가나요, 충분히 이거?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따주나요? 이거 좋아요. 그렇죠. 치면서 이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두배 메가나르도 금방 돼요. 일단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체력 관리 해놓고 자, 상대가 무리해서 오면 싸움 열고 KT 싸움 은행털이 좀 성공하나요? 짓고. 근데 이게 싸움을 포킹 못 피하고. 열면 결국에 포킹만 다 끝나요 이거. 포킹 잘 안된 피했어요. 상황에서 붙으면 리브 적군화가 샌드박스 빠지면 앞으로 좋고. 달려야죠. 자, 시즈 근데 들어갑니다. 이제 또 적군화의 쿨타임 돌아옵니다. 아 이거 이런 농락당하고 빼야 돼요, 있어. 빼야 돼요. 이러면 포킹 아니, 맞거든요. 그러면- 아래 위로 흔들흔들. 라카 일단 바로 자, 또 체력 깎았어요. 와, 라카. 들어왔어요, 케빈. 대박. 와. 자, 이 상황에서 라칸이 리브 들어왔고, 리브 와, 샌드박스! 싸움 앞선 리브 샌드박스. 와, 캐슬 마지막 캐슬 정리가 되면서 에이스 나이스. 리브 샌드박스. 와. 결국엔 패배입니다. 그렇죠. 국민은행은 절대적인 보안 상황이 철저해요. 야 정말 끝까지 참고 참아서 해냈어요. 와. 와, 우리가 두드리던 발언을 노리다니. 은행털이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지켜냅니다. 그렇죠. 와, 라칸의 마지막 이니시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근데 자, 어찌됐건 상대하고 네. 그 엮이는 과정 속에서 이니 시각이 결국에 나오게 됐고 넥서스를 두드리면서 GG. 리브 샌드박스 상대적인 우위에 있던 KT 롤스터를 상대로 기적의 역전승, 환상적인 한타를 선보여냅니다. 와, 진짜 리브 샌드박스 시즈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 다 이기고 싶다. 아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팀 KT를 이겨버리면은 이러면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모두가 다 너무나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규배 선수도 살짝 꼬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분노 관리가 적재적소에 잘 되면서 한타 때 활용이 잘 됐고요. 특히
와, 바텀 듀오의 활약이 마지막 한타에서 가장 눈이 부셨습니다.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싸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KT가 내준 싸움 각이기는 한데 KT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디르의 빠른 그 기동력을 이용해서 싸움을 열었던 거였고 네. 거리를 안 좁힐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KB 선수가 전멸까지 쓰면서 파고들었던 거. 그게 한 방을 만들어냈습니다. 라칸의 그 마지막 한타는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터들이 이제 플레이를 잘했을 때 빛나는 챔피언들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라칸은 그러니까 기습적인 이니시가 정말 멋있거든요. 톨렌트가 사실 여기서부터 좀 꼬이기 시작했고 CG가 자연큰 CG가 여기서 1대1 교환은 손해죠. 그렇죠. 초반 흐름이 분명 좋았던 리브 샌드박스였는데 저 싸움에서 많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좋고 이 규베 선수가 여기서 잡히기는 했는데 시간 끌었던 것 때문에 예, 미드바텀 쪽에서 되게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포탑 두드리면서 골드까지 채굴까지 성공을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또 보니 선수가 톨란 선수 잘 밀어내면서 벌어진 이 싸움에서 규베를 노리면서 그렇죠. 순간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와. 자, 규베가 여기서 끊기면서 드래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KT가 거의 다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용을 챙기고 그러니까 진짜 꾸역꾸역 공을 쫓아갔던 게 그렇죠. 정말 리브 샌드박스한테 정말 큰 힘이 됐고요. 와, 사실 앞서 그 사용을 줬으면 경기 이렇게까지 길게 못 오고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리브 샌드박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대지용 4용을 갖고 있으면은 쉴드가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또 하프 선수가 살짝 무리한 거를 정확하게 케비 선수가 받아치는 그림도 좋았고 네. 폴랜드 선수도 최대한 뒤쪽에서 포커싱 지원하면서 한타각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지마 캐스를 말씀 주셨던 대로 킹콩이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본 거였는데 생각보다 확 덮쳤을 때 데미지가 파급력이 생각만큼 크지 못했고 요 용싸움도 컸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바루스가 스킬샷을 잘 맞춰서 신수 선수가 터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잡는 와중에서 보니 선수의 강타가 소모됐었기 때문에 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상대가 강타가 있든 없든 리브 샌드박스는 아마 저걸 시도를 했을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4형을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큰데 여기서 와 야 대박 한타. 결국 한타 때마다 바루스의 궁극기의 적중률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바루스의 궁극기를 각을 이제 만들어줄 팀원도 별로 없었고 상대 조합이 바루스 궁극기에 뭔가 많이 묶이는 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킹콩의 강타 같은 스킬 활용이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리브 샌드박스와 KT 롤스터 아주 혈투 끝에 캐스코어 10대 12로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딜량 그래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픕니다. 바우루스가 우뚝 솟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포킹 챔프가 딜이 높은 건 맞지만 네. 그만큼 잘해주기도 했고요. 폴란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빅나 선수의 신드라를 상대로 라인전에서 이제 좀 힘들기는 했지만 중후반 한타 때마다 굉장히 좋은 모습 고루 보여주면서 그래프가 이쁘네요. 자, 보니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양팀 정글러들이 지난주 차와는 다르게 딜량이 조금 깎여있는 것이 요것이 패치의 영향에 일부분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실제로 저희 작가님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셨는데 네. 총 골드 수입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확실히 이 11.4 패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브 샌드박스 정말 단단한 월급 통장을 맡길 만한 경기력이었어요. POG는요 케비. 마지막 한타에서의 그 압도적인 이니시, 그것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중간중간에 그 보여줬던 싸움을 열고 싶은 이 KB의 욕망이 계속 엿보였고 네. 결국엔 해냈습니다. 자, 1킬 0데스 8어시스트 이렇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오다가 끊기지 않는 플레이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과감하게 들어갈 때 들어가준 그 한 방이 컸죠. 그렇죠. 결국 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걸어야 이긴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플레이를 잘 만들어냈고 승리까지 가져갔잖아요. 네.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케비 벌써 콜업 첫 POG인데 콜업 지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 진짜 지난 경기 때도 시즈 선수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네. 이 정도 이미지라면 네.
특히 라칸으로 네.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랑 또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이 많이 가네요. 역시 또 한 팀에도 있었고 이제 주전으로 이제 고릴라 선수가 4,000 어시스트를 달성하는 그 레전드의 모습들을 계속 같이 봐왔기 때문에 뭐 네. 한 표만 다르면 왜 다 잘못이죠? 저는 이렇게 이 방향에 다 두 분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죠. 예. 네, 저는 볼 데가 없네요. 중계진 중에 로랄못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한번 색출을. 네, 왜제 언젠가는. 오른쪽엔 사람이 없죠? 네. 기가 빨개지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케비 선수가 첫 POG를 받았는데요. 또 같은 한 팀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주전 선수 시절에 또 같이 네. 후보로 함께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또 두 분의 대화와 어떤 만남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훈 선수요 리브 샌드박스의 케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POG를 받게 됐는데 지금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 기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아직도 좀 약간 심장이 떨리고 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데 네,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설레이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팬들에게 조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런 누구입니다 라고 좀 한마디를 자기 PR을 한다면. 예. 저는 리브 샌드박스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케비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간략하고 깔끔했어요. 목소리도 멋있고 목소리가 아주 굵직하니 좋은데 오늘 라칸으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마지막 그 한타에서 이닛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뭔가 이 확실하게 그동안은 조금 조심스러운 플레이로 이어갔었는데 마지막에 과감했거든요. 그 판단의 어떤 근거가 어디서 딱 각이 느낌이 오던가요? 그때가 이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마지막 한타 때 제가 이미 궁을 켜버렸는데 네. 이게 상대가 들어오는 약간 느낌이어가지고 궁을 켰는데 이제 바루스가 궁 모션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대가 스킬을 못 쓸 때는 이제 스펠 쓰기가 좀 빡세서 사람이라면 그때 뭉쳐 있는 걸 그냥 노린 것 같아요. 뭉쳐 있는 상황. 근데 또 약간 본인이 궁을 이미 먼저 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약간 그때 네.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네.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케비 선수가 그 매 순간 싸움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저희가 느껴졌었고요. 네. 요즘에 특히나 또 시즈 선수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팀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실제로 7연패를 하다가 요즘에 그렇죠. 3연승을 한 거잖아요. 7연패 뒤에 3연승. 네. 어떤 변화가 찾아온 거죠? 사실 이제 다 같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좀 이것저것 문제가 많았다가 이번에 제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그냥 천천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결과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실험패를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말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팩트는 팩트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 강범현 해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리브 샌드박스 경기가 이길 때마다 저한테 카톡이 와요. 네. 형 POG 점점점 자기를 안 줬다. 형 POG는요 약간 이런 식으로 카톡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졌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킹콩 선수랑 합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비 네. 선수가 보는 킹콩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약간 칭찬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되게 점수 높고 젊은 피? 그 정도? 젊은 피 점수 높고 젊은 피. 피. 장점이 없다. 네, 쉽지 않습니다. 성격 부분에서 되게 잘 맞아요. 잘 받아줘가지고. 성격 부분에서 상당히 잘 맞기 그럼 때문에 제가 그럼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다음에 POG를 받을 때까지 킹콩 선수의 장점을 찾아오세요. 장점. 네. 서로 이제 칭찬하는 킹콩이 받게 되면 반대로 물어볼 겁니다. 네네. 케비 선수의 장점을. 그렇죠. 자, 또 사담입니다만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의 e스포츠를 케비 선수도 동경해오면서 이제 프로 선수로 지금 2군 무대를 열심히 지금 뛰면서 누비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켜봐오면서 꿈꾸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선수나 어떤 자신의 롤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시우 형?
네? 리엔즈. 리엔즈 선수. 리엔즈. 리엔즈 아, 선수. 리엔즈. 참네. 그냥 네. POG 청탁하는 애 정도로.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그 같은 팀에 이제 또 계셨었잖아요, 저희 강범 해설이랑. 네. 네, 네네. 뒤에서 좀 경기도 이게 스크림하는거나 경기하시는 것도 좀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좀 보면서 많이 네네. 배우셨나요? 아니면 뭐? 네, 사실 그 그리핀 때부터 이제 시우 형도 이게 근데 막상 이제 서브로 있다 보면은 뒤에서 막상 볼고 배울 시간이 딱히 없다 해야 되나? 그래서 배운 건 범현이 없었다. 형도- 네. 네, 대회 보면서 뭐 제가 자습한 게 좀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보고 배울 만한 그 상황 자체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조금 안 나. 저희 좀 네. 인터뷰 좀 편하게 하게 나가 계세요. 네, 나가 계셔도 아 돼요. 편하게 하세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이제 고릴라 강범현 해설이 이제 같이 팀 동료에서 이제 해설가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연습 와중에도 이제 뭐 선대가 해설하는 모습 이렇게 좀 지켜본 적이 있나요? 네, 자주 보죠. 이제 경기 해설 볼 때마다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주고 싶은지 고릴라 형. 해설하시는 거는 이제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좋아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해설 내용보다는 약간 외모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네, 것 같다 형이. 퇴근해도 네, 되나요? 얼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케빈 선수 오늘 첫 POG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고 떨린다더니 뭐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은데요, 케빈? 지금 많이 아직도 떨려요? 네. 근데 얘기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우리 케빈 선수, 우리 팬들도 지금 이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많은 눈도장을 찍었을 것 같은데 팬들에게 한 말씀, 자신을 좀 어필하면서 또 감사 인사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연패하다가 이제 연승을 타게 됐는데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럼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단 말 전해주고 프로까지 열심히 잘 도전할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4승 8패였는데 지금 5승 8패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목표 어디입니까? 일단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가는 게 최우선 순위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눈앞의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네. 나가겠다라는 케비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케비 선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리브 샌드박스의 앞날, 케비의 앞날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엔즈 선수처럼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케비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게 또 원래 네. 대상이 앞에 있으면 네. 또 칭찬하기 부끄럽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아니, 성격이거든요. 근데 범현 저는- 씨가 부끄러울까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쑥스러울까 사실 봐. 저희가 작년에 리브 샌드박스에 있을 때 네. 이게 뭐 원동력이라 하나 약간 그 목표 의식을 가지자고 이제 선수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하나 골라서 네. 자리 앞에 붙여놨었어요. 어. 근데 그때도 저 케비가 네. 괘씸하게 리엔즈를 걸어놨더라고요. 괘씸하게. 네, 그래서 보면서 출근할 때마다 와 이거 여기 뭐 날 먹이는 건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확실히 저는 이제 굳건함 좋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케비 선수가 이렇게 큼을 크게 가졌기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일단 리엔즈 선수는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이고 고릴라는 내 라이벌이다. 내가 이겨야 될 상대. 고릴라를 넘어서야지만 내가 이 팀의 주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엔 네. 또 방금 전에도 이제 목표가 일단은 프로비라고 했잖아요. 네. 최종 목표는 분명 우승이거든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씩 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롤드컵 준우승에 네. LCK 우승, 오, 이제 얼마나 많은 기록, 대기록을 세운 4,000 어시스트의 와. 고릴라가 지금 당장의 목표이긴 어려운 당장의 거예요. 목표는 아니다. 네. 리엔즈부터 아니, 잡고 그렇죠. 그다음 한 고릴라를 단계씩. 목표로 바라보고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마타를 따라가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 샌드박스가 KT 롤스터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정신과 마음을 잘 정돈된 고릴라 해설과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